안녕하세요. 이갑식입니다. 오늘은 고대 편입논술 기출문제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고대 편입논술은 연대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여기 나오는 기출문제들은 저와 또는 회사에서 그 직접 응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복원한 것입니다. 출처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책을 찾아서 학생들로 하여금 그 책 속에 있는 발췌된 제시문을 이제 우리가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으로부터 복수 점검을 거쳐서 실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실제 출제된 제시문과 완벽히 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거의 동일하게 복원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 제 연고대 합격생 경영학과 2관왕 2명이 나왔죠. 아주 이거는 쉽지 않은 사건인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적중 사례 보시면 기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텐데, 이게 2023학년도 연대 편입논술 인문 제시문 다 내용입니다. 이거는 2020 연대 이제 수시 모의 논술에서 나왔던 건데 수시긴 합니다만 편입도 마찬가지 반복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작년 제 교재에 무려 3군데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그 2023 편입 논술 연대 인문 제시문 다 내용이고, 오른쪽 그 제시문은 제 교재 작년 교재 기본 156쪽 편인데, 요 문제는 사실상 기본 교재 2번 들어가 있었고 비교 분석편하고 평가형하고 그리고 그 도표 분석형에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3군데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를 잠깐 보시면 그 영어 제시문이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오른쪽이 그 기존 출제된 제시문이었고 왼쪽이 이번 편입 논술 영어로 나왔던 제시문이에요. 영어 발음은 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19세 과목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 과목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세상의 도덕적 자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쭉쭉 해서 여기뿐 아니라 그 뒷면에도 쭉 계속 이어집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PPT 화면상에 있는 것만 잠깐 확인시켜 드렸고, 이와 같이 동일한 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거는 작년제 합격생들 이미지입니다. 저한테 보여주신 학생들이 보내주신 그 합격증 이미지인데, 여러분 합격증도 내년에 이 소개 하나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 이거는 그냥 뭐 이미 수많은 곳에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고대 편입 논술 기출문제 어떻게 준비할까? 일단은 전형을 확인해야 되겠죠. 전형을 보시면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 강의가 일단 3시간 진행이 되고요. 아직은 수업 중에 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파이널 때 말고는 벌써부터 수업 시간에 뭐 2시간, 1시간 정해갖고 쓰는 것은 조금은 벌써 시기상조입니다. 기출문제까지는 3시간이니까 강의로만 진행이 되고, 나중에 파이널 할 때 여러분한테 시간 훈련을 시킬 거예요.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첨삭이 있는데, 첨삭은 현강, 인강 조금 다릅니다. 현강은 1대1로 대면 첨삭 또는 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2~3시간 하면 조금 비효율적이죠. 이럴 때는 학생이 저한테 답안지를 이미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줌을 합니다. 줌에 화면 공유한 상태에서 띄워놓고 원노트에서 전자펜으로 필기하면서 첨삭을 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이미지를 바로 PDF나 JPG로 학생한테 카톡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종이에 필기한 거랑 같은 효과 생기겠죠. 인강 수강생인 경우에는 그 김영 편입 그 인강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첨삭 툴이 있습니다. 그 첨삭 툴에다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고 업로드 하시면 제가 다시 서면 첨삭 형식으로 첨삭을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해드리고, 학생은 그 제가 첨삭해드린 재업로드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방법으로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독서 과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적 처리는 작년까지는 제가 스쿨링 앱을 좀 사용했는데 여기 원래는 잠시 중단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인강 사이트에서 첨삭 점수를 제가 적어드리면 입력해드리고, 현장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첨삭 답안지에다가 점수를 기입해드리고 그 정도 점수가 대충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번 자기 그 시험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래야만 여러분이 공부가 진척된 상황을 알 수가 있죠. 요거는 그 입시 요강인데 그 전형인데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단지 조금 조심하실 것은 그 논술에 대한 비중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150점 만점에 100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고대는 100점 만 60점, 그죠? 60% 차지하죠. 논술 비중이 압도적이다. 또 하나 서류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중요해졌다. 면접이 사라졌기 때문에 면접은 현재 고대 학사 편입에만 면접이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혀 면접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대 일반 편입은 또 일괄 전형이죠.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한 방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나머지는 다 단계별 전형이에요.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그 논술 공부에 대한 빅5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점검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아실 것이고, 강의, 쓰기, 첨삭 이것이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돼요. 3일체입니다. 그리고 피드백, 재첨삭, 독해력은 여러분이 추가적인 그 실력을 이제 그죠? 연마한 때 이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독해력에 대한 것은 제가 뒤에 가서 추가로 어떻게 연습하시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수업의 특성인데 이것도 다른 OT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일단 제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커리가 아주 체계적입니다. 2달마다 계속 커리가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커리는 제가 다 교재로 직접 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아마 제가 대한민국 고등부 논술까지 포함해서 교재를 가장 많이 쓰는 논술 강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논술은 객관식이다라는 것이 저희 모토입니다. 실제 객관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논술은 객관식이다 보니 준비도 객관적으로 준비가 가능합니다.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 네 가지 목차가 모든 논술 문제의 주요 포맷이에요. 이걸 따라오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또 제 합격 실적은 이렇게 잘 아실 것 같고, 현재까지 연대 편입이 논술 들어온 지가 2012학년도거든요. 12년 됐고 고대는 2018,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로 치면 7년이고 연대는 1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13년, 7년 그 지금 현재 김영 편입 합격생 그리고 매출 그리고 수강생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 좀 보셔야 될 것은 이거는 이제 작년 이제 뭐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죠? 예, 2023 그 문제를 잠깐 보시면 되겠죠. 그 실제 고대 기출 문제 대비는 고대 기출 문제를 보시는 게 빠릅니다. 보시면 똑같습니다. 1번은 요약형이고 2번은 설명평가형입니다. 연대랑 다른 점은 영어 지문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논술은 연대 고대 공통으로 그 도표가 나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2번은 설명평가인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거는 그 조금 더 과거로 확인해봐도 차이가 없는데, 여기 2020학년도만 조금 다르게 이제 요약이 없어 보이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2020학년도만 유일하게 60분 시험을 봤습니다. 고대는 현재까지 시험 시간을 3번 바꿔왔습니다. 80분은 2018, 2019, 그리고 2020은 60분, 2021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100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 글자 분량만 조금씩 바뀌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이고 2번은 설명평가입니다. 그 2023도 마찬가지죠. 요약이고 설명평가입니다.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 2021과 2022가 보이지 않죠? 이때는 인문이 출제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출제하니 인문 준비생도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뭐 저에 대한 쓰기인데, 그 쓰기도 논제 특징, 답안 구조, 분석 방법, 감점 사례에서 아까 제가 논술을 객관식이다 할 때 설명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요 네 가지 공식에 따라 다시 또 세부적인 공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 모든 유형에 대한 공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교인데 연대 1번 문제 필수로 나온 것이고, 지금 고대반이니까 고대도 2018 인문에 비교가 나왔었죠. 그리고 실제 수시를 보면은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되어 있고, 공통점은 공통주장과 항목, 그리고 차이점은 다시 가나다. 그 공통 항목 ABC를 갖고 가나다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대꾸인데 요 틀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제 시험을 보고 여기에 맞춰서 내용을 집어넣는 역할만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다. 방법은 제가 다 설명해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논점 평가 설명형에 대한 분석 방법입니다. 주, 이, 근, 상. 그래서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주장, 이유, 근거, 상술. 요 틀로 가면은 설명 평가형이 다 해결됩니다. 정말 다 해결됩니다. 주장 쓰는 방법이 있고, 이유 쓰는 방법이 있고, 근거 그리고 상술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만 여러분이 익히시면 된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다. 어려운 게 아니고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첨삭이에요.
이렇게 첨삭이 진행됩니다. 이건 상당히 깔끔하게 썼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중에 깔끔한 첨삭을 찍어 온 것이고 실제로는 이 학생 잘 썼다는 뜻입니다. 지적이 좀 적은 편이죠. 그래서 훨씬 많은 지적이 갔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첨삭은 정말 꼼꼼합니다. 띄어쓰기 맞춤법까지 다 확인합니다. 이거는 이제 독해력인데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프로그램 1은 신문 사설 요약하기 하루에 한 개씩 300자씩 인강 수강생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강좌 한 독서라 그래서 제가 모든 강좌마다 책 한 권 읽기를 진행합니다. 읽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리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하면 하루 만에 다 읽겠죠. 그 정리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니 인강 수강생들도 반드시 그렇게 같이 하시고, 그다음 브릿지 강좌라 그래서 요거는 커리큘럼에 보시면 나오는데 브릿지 강좌는 전문 특강입니다. 전문 특강. 그래서 금방 지나가는 공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도상 특정한 부분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도표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연대 고대 사회논술 이번에 도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편에서 하루밖에 수업을 못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분리시켜서 독해 특강이라는 브릿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 브릿지는 전문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고 2시간짜리지만 이것도 8회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독해력이 있고 독해력 전문 브릿지가 있고 독해 브릿지가 있고 그다음에 연대 수시 엄선 브릿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를 더 기획하고 있는 중인데 금년은 3월 달부터 했어요. 5월 달부터 기획했다가 실제로 수업은 3월 달부터 진행해 갖고 현재도 진행 중이니 인강 수강생까지 해서 꼭 학습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대는 사회와 인문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고대 사회 인문을 구분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 나중에 파이널 모의고사 볼 때 구분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의 차이점은 도표가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인문 준비생인데 도표 문제 풀어도 되나요? 자, 풀 필요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도표는 제시문의 역할을 할 뿐이지 논제 패턴은 설명평가형입니다. 그래서 연대 고대 인문도 보시다시피 설명평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표 문제 있는 기출문제 없는 기출문제 구분하지 마시고 인문이든 사회든 모두 다 푸는 게 좋습니다.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제가 연대 OT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고대생 되는 방법. 그래서 설명평가 가장 핵심입니다. 80점짜리 배점이 걸려있고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20점짜리야. 비교는 띄엄띄엄 나오지만 설명평가를 위한 전초 작업이 비교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필수 여러분이 준비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논술은 도표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필승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단계별로 봤을 때 고대 기출분석 3단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기본 유형이고 2단계는 쟁점 심화인데 기출문제 중에는 고대 연대가 있잖아요. 가급적 고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고대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편입이 10개가 있고 번호가 8번까지 있지만 그 지금 목차 중에 사회인문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총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고대 수시 문제인데 그 수시 문제 중에 아주 고대 편입 문제랑 유사한 문제를 제가 엄선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달 정도 고대 편입 기출문제 패턴만 집중 연습하는 것이 고대 기출 편입 논술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게 이제 자소서인데 고대 자소서는 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고대 자소서는 입력이 제출이 그 원서 접수 때 제출합니다. 원서 접수가 입시 요강이 나오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12월 첫째 주 화수목입니다. 보통 연대는 1단계 통과하고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12월 첫째 주 화수목에 제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10월달 중간고사에 있고 바빠요. 그래서 7, 8월에 반드시 작성해 두길 권하고, 혹시 나중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강의 들은 채로 듣자마자 바로 고대 그 편입 그 자소서는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5개인데 각각 1000자씩 총 5000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걸려요. 한 달. 다시 한 달 걸립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셨다가 일주일 만에 뚝딱 쓰겠지라는 생각 절대 버리시고 꼼꼼히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면접이 없는 상태에서 자소서는 더욱더 중요해졌죠. 고대 학사 편입은 면접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직은 학사 편입은 면접이 있죠. 고대만. 그래서 현재 그 합격생 매출 등등 해서 현재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아마 고대 편입 논술쯤이야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커리가 연대 기출 수업이니까 연대 기출 수업까지 꼭 마스터 하신다면 그 두 학교 문제도 상호 보완적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만
따로 하거나 연대만 따로 하지 마시고 인문만 따로 하거나 사회만 따로 하지 마시고 모두 공부하시는 것이 어느 특정 문제를 푸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네,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